네, 시장 이슈에 대해서 업계 또 최고의 전문가들 모시고 이야기하는 스페셜리스트 시간입니다. 지금은 이제 추석 이후를 우리가 대비해야 되고요. 섹터 가운데 뭐 반도체도 그렇고 조선 방산, 뭐 바이오 관심이 많겠지만 또 우리 관심 있는 게 바로 엔터주입니다. 엔터주 관련해서 최근의 동향들과 함께 전략 세우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 유성만 연구위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엔터주가 이제 뭐 한알령 해제, 에이펙에서 시주석도 온다고 하고 뭐 이러는데 주가는 최근에 조금 뭐 캐대언 효과 그죠? 예. 그런 거에도 불구하고 엔터주 주가가 좀 조금 잠잠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 그래서 일단 네. 좀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캐대언 처음 나왔을 때 아주 네. 엔터주가 아주 불꽃을 뿜었거든요. 예. 좀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또 캐대언 효과로 많이 오른 만큼 좀 조정을 받고 그렇군요. 좀 최근에 네. 증시가 아무래도 IT 위주의 소부장 이런 쪽으로 많이 맞아요. 조금 예. 시장에 이런 수급이 쏠리면서 올해 좀 이렇게 상반기 때 많이 퍼포먼스가 좋았던 엔터주는 좀 다소 좀 약간 조정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다 또 이제 좀 2분기에 보니까 좀 K-팝 시장에서 이제 신인 아티스트 IP 부종 및 주요 인기 그룹의 좀 활동 공백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좀 이게 전반적으로 좀 좀 이렇게 주가가 올해 상반기 대비 좀 부진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기대감으로 주가가 초반에 가다가 결국은 이걸 증명하면서 가는 건 실적이거든요. 예. 그럼 엔터주들의 복귀를 좀 해보면 2분기 실적은 뭐 대체로 나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실적 또 앞으로 3분기, 4분기 실적은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약간 2분기 잠깐 보면은 뭐 게임 퍼블리싱 비용, 뭐 각 주요 아티스트들의 컴백 프로모션 비용, 그리고 모 엔터사는 주요 아티스트들의 컴백 지연 좀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실적이 좀 아쉬웠는데 이제 하반기 엔터 산업 전망 보면은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정확히는 4분기가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 엔터라는 게 1, 2, 3, 4분기 뒤로 갈수록 더 좋거든요. 하반기가 더 좋은데 역시나 공연 이런 게 많이 연말에 이제 연말 뭐 겨울 방학이나 크리스마스 이런 거 하면서 또 그리고 대부분의 아티스트들이 네. 연말을 앞두고 11월 말 12월 초에 이제 일부러 좀 이렇게 네. 전략적으로 컴백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실적은 주로 4분기에 있다 보니까 각 엔터사들의 주요 아티스트들이 대부분 11월 중순 말 12월 초에 컴백을 하고요. 신인들도 좀 일부러 이제 물론 이제 초대형 아티스트 컴백하고는 살짝 피해서 하지만 그러기 때문에 이제 저뿐만 아니라 주요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도 역시 올해 4분기 좋기 때문에 물론 합치면 결국 올해 하반기가 당연 상반기보다는 실적이 더 좋아집니다. 네. 이슈별로 좀 접근을 해보면요.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과 관련된 얘기들이 아직까지 이 잡음이 진행 중이에요. 그죠? 뭐 매듭이 안 돼 있고 계속 뭐 이제 경찰입니까? 경찰에도 출석하고 그죠? 이런 노이즈들이 뭐 주가는 또 반영이 된 것도 같기도 하고 이 부분이 하이브나 또 엔터지 전반적으로 미친 남은 리스크는 어떤 것들입니까? 예, 그래서 꼭 하이브 보면은 한때 주가가 또 30만 원 넘어서 이제는 40만 원을 향해 가겠구나 했는데 또 요런 방시혁 의장의 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따라서 또 직접 출두도 하고 이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또 그래서 주가가 좀 이제 상대적으로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좀 아무래도 이런 소송 악재 같은 거는 단기 좀 불확실성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역시나 하이브의 이런 펀더멘탈 이제 내년 1분기쯤에 이제 BTS 컴백이나 그리고 다양한 이제 BTS 외에도 올해 연말 해가지고 이제 다양한 아티스트 IP들의 컴백이나 신인 데뷔 이런 걸로 인한 글로벌 IP 경쟁력 부각 때문에 제가 보기엔 좀 하이브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이브의 BTS의 완전체 컴백이 방시혁 의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보다도 더 강력한 그죠? 호재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럼 엔터사는 결국은 산업도 봅니다만 기업별로 포커스를 맞춰야 되니까 기업별로 좀 보면 JYP 엔터는 박진영 대표가 대중문화교류위원장에 내정이 되면서 외국에서도 이 아티스트가 장관급 그죠? 자리가 굉장히 화제가 됐다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JYP 엔터하고는 또 직접적으로 또 관련은 없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 설령 JYP 엔터의 최대 주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뭐 공식적인 뭐 대표이사도 아니고 최대 주주인 의장인 박진영 씨가 이제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위원장이
내정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적인 자리에 있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최대 주주로 있는 JYP에 뭔가 수혜를 줄 수는 없습니다. 그건 분명 법적으로 안 되지만 그래도 어쨌든 뭐 그래도 이 현대 정권에서 이제 JYP 엔터테인먼트 설립자이자 최대 주주인 박진영 씨가 이제 장관급 그리고 또 딴 것도 아니라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위원장 됐다는 건 분명 또 주가는 당연 그 심리적인 부분도 있으니까요. 그런 면에서는 분명 긍정적이고요. JYP는 이제 본질적으로 보면 좋은 게 빼고 본질적인 빼고 이제 뭐 있지 그룹도 전원 재계약했고 그리고 트와이스가 벌써 데뷔한 지 10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이제 트와이스도 뭐 10주년 기념 앨범 발매 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뭐 JYP는 펀더멘탈 상으로도 양호하고 또 박진영 씨가 이렇게 장관급 되다 보니까 좀 이런 그 본질 외적인 거에서도 좋은 면이 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이런 그 MD 그러니까 굿즈 사업 확대 및 뭐 팬덤 유료십 멤버십 도입 등 여러 가지 있으면서 제가 보기에는 스트레이키즈와 트와이스 중심으로 해서 있지 뭐 그렇게 또 신인 대비해서 JYP는 계속적으로 좋은 모습 보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기업별 얘기하기 전에 중간에 잠깐 궁금한 게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블랙핑크나 트와이스나 뭐 BTS 말할 것도 없고 어떤 대형 그런 그룹들이 그죠? 엄청난 그룹들이 과거에 많이 나왔는데 요즘은 그 정도 파워가 있는 그룹들은 보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게 뭐 무슨 어떤 이유일까 사실 그냥 갑자기 개인적으로 궁금해요. 그래서 일단 보이그룹, 걸그룹 나눠보면요. 요즘엔 걸그룹은 잘 되니까 걸그룹이 이제 그 블랙핑크랑 트와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에스파 그리고 지금 활동 중단됐지만 뭐 뉴진스 그리고 뭐 여자아이들 뭐 이렇게 계속 잘 나오는데 이제 문제가 보이그룹이 생각보다 이제 우리가 알던 뭐 그 그 BTS 다음은 아직 없거든요. 스트레이키즈. 스트레이키즈인데 물론 지금 스트레이키즈 있는데 그 이후로는 SM의 라이즈를 제외하고는 딱히 뭔가 이 탑티어급의 지금 K-팝 아티스트가 솔직히 잘 못 나와주고 있거든요. 시장이 포하고 기존의 그런 그 그룹들이 이미 팬덤이 생겨서 그걸 못 뚫고 들어가는 건가?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요. BTS라는 너무나 강력한 솔직히 이런 그룹이 다시 나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점이 들 정도로 너무 잘하는 그룹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히려 신인 그룹들이 데뷔하면은 기대감과 초반 팬덤 흔히 말한 그리고 소속 기획사 팬덤 때문에 세컨 티어급으로는 금방 빠르게 올라옵니다. 근데 이 세컨 티어와 탑 티어의 그 경계는 갭은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데뷔 1년, 2년, 3년 됐는데 생각보다 빨리 올라서 이제 이 그룹은 제2의 누구야, 제2의 누가 될 것 같아. 그런 기대감은 많지만 거기서 이제 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K-팝의 높아진 레벨도 있고 좀 초반에 너무 빠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오히려 좀 중후반부에 가서는 스스로 이제 세컨 티어에서 탑 티어로 넘어가는 그게 좀 힘이 조금 다소 아쉽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선배 그룹들의 그 넘사벽이 크군요. 이게 사실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엔터주에 대해서 다들 궁금해하실 내용일 것 같아요. 질문 드려봤고요. 다시 기업별 얘기하게 되면 YG엔터, 블랙핑크는 뭐 여전히 뭐 오늘도 보니까 뭐 빌보드 얘기도 하고 여전히 그 관심들을 끌고 갑니다. 블랙핑크하고 베이비몬스터죠, YG엔터. 그래서 일단 YG는요. 좋은 거는 블랙핑크가 있는데 문제는 너무 블랙핑크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블랙핑크가 완전체로 컴백하면 그 한 해는 실적이 뭐 아무 걱정 없고 YG 엔터뿐만 아니라 자회사인 YG 플러스도 굿즈니 음반이니 실적이 엄청나고 근데 블랙핑크가 실적이 활동을 하지 않을 때는 완전히 뭐 이게 갑자기 실적 차이가 엄청나게 갭이 있다 보니까 물론 이제 그 베이비 몬스터가 많이 좀 올라와 주곤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아직 베이비 몬스터가 블랙핑크의 그 빈자리를 메꾸기에는 그 숫자상으로는 그 갭이 엄청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YG 엔터도 신인 그룹 데뷔를 좀 빨리 서두르고 있는데 문제는 이 YG 엔터테인먼트가 좀 이 아티스트들의 퀄리티에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이렇게 찍어내듯이 데뷔시키는 게 아니라 정말 가려서 정말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그런 퀄리티가 보장된 다음에 하다 보니 좀 이게 아쉬운 게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가장 컸던 빅뱅 같은 경우도 다 이제 YG 엔터를 떠나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엔 그런 면이 좀 많이
아쉽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 저희도 뭐 이렇게 그런 컨텐츠 IP에 잘 모르지만 참 뉴진스 같으면 좀 아깝다 그죠? 클 수 있었는데 예, 그러니까 많이 뭔가 아쉽습니다. 영향도 가질 수 있었는데 내부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그죠? 좀 아쉬움이 있고 이 대통령이 문화산업, 문화 콘텐츠에 투자하겠다는 그 얘기를 표명을 하겠군요. 대대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얘기를 발표했다고 하는데 그 뭐 실질적인 뭐 핵심적인 내용들이나 영향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 정부 들어서면서 K컬처에 약 300조 가까이 지금 투자하겠다고 뭐 이렇게 300조 시대를 열겠다 하셨는데 뭐 당연히 좋은 겁니다. 근데 이건 네. 꼭 K-팝뿐만 아니라 뭐 미디어도 있고 뭐 음식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 K 콘텐츠 전반인데 네. 그래도 역시나 K컬처 하면 가장 딱 떠오르는 게 이 K-팝 엔터테인먼트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국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캐리언부터 해서 일단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보기엔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는 분명히 그 K-팝 엔터 매니지먼트 기업들의 이런 뭐 기업 비즈니스나 해외 진출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분명 네. 우호적이기 때문에 당연 주가 측면에서도 당연히 좋다고 생각하고 무엇보다 요거 말고도 우리나라 모든 산업의 가장 걱정이 뭐 기존에 미국이나 일본이 하던 걸 우리나라가 가져와서 그걸 이제 좀 솔직히 중국한테 많이 시장 MS를 빼앗기는 그런 거였는데 이 K-팝 같은 경우는 중국이 감히 따라올 수도 없고 베끼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제가 보기에는 그런 측면에서 또 정부 차원의 다른 산업은 몰라도 이 K-팝만큼은 우리나라가 본고장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봤을 때 현 정권의 이런 강력한 K컬처 300조 시대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주 호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진핑 주석이 한국에 올 수 있을까 올 것 같다 그랬다 이제 오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도 보면 일부 뭐 중국에서의 공연들이 다시 막히면서 그죠? 이거 뭐 해제야 아니야 뭐 이런 또 논란이 좀 있대요. 네. 그래서 일단 가장 큰 게 지금 이제 중국 시진핑 주석이 올해 10월달에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참가할 거냐 말 거냐. 그래서 이전에 뭐 왕이 외교부장도 오고 뭐 그런 게 있었는데 또 이제 오늘 좀 한 게 뭐 이제 그 우리나라 그 모 대표적인 특급 호텔에 신라호텔. 예, 맞습니다. 그 거기에 이제 중국 쪽에서 예약을 해서 뭐 기존에 결혼식 했던 분들 다 이렇게 취소했다가 다시 또 중국 분들이 취소를 해가지고 혹시나 이제 시장에서 그러면 시진핑 주석이 에이펙 혹시나 오는 게 취소된 거 아니냐 좀 그런 우려 때문에 또 오늘 그런 좀 기대감 있던 주들이 좀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뭐 솔직히 제가 뭐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 시진핑 주석이 100% 온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는데 제가 보기엔 그래도 지금 이 분위기 봤을 때 분명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 시진핑 주석이 참석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왜 이런 좋은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아직 중국 현지에서 공연이 없냐. 근데 요건 좀 아셔야 될 게요. 제가 이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이게 해달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마치 중국이 한학령이 해제되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한중 뭐 문화 교류의 밤, 중국 기준으로 중한 뭐 문화 교류의 장 그래서 중국 베이징이나 상해나 뭐 저기 광동의 대표적인 대도시에서 각 한중 대표하는 주요 아티스트들이 참석해서 그런 한번 선언적 의미의 흔히 말하는 공식적인 행사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차차차 풀리는 거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언론이 갑자기 어느 그룹이 뭐 몇 월 며칠 중국 어디 공연에 참석하기로 됐다.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엔 좀 주의를 하셔야 되지 않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게요. 시진핑 주석이 오기로 했던 그 호텔도 뭐 일반인들이 공개한 저는 이렇게 어떻게 생각했냐면 당일날 왔다 그냥 갈 모양인가 본데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면 뭐 최고의 호텔 아니고 다른 호텔 간다 그거는 상식적으로 조금 어렵고 뭐 그러면 오긴 올 분위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여기서 숙박을 안 하고 왔다 가겠다는 의미구나.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자, 엔터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엔터주 쭉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거 뭐 실적이나 이런 거 말고 추가로 주목해야 될 모멘텀하고 또 엔터주 토픽 얘기해 주십시오. 한꺼번에. 그래서 일단 뭐 추가 모멘텀은 뭐 각종 신인 데뷔나 주요 아티스트 컴백도 있지만 역시나 중국입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 말씀드린 대로 일단
이번 에이펙 회담이 역시나 시진핑 주석의 방한 여부에 따라서 요 진짜 근 10년 가까이 됐던 이제 한한령이 해제되고 한중 문화 교류가 정상화됐는지 그게 제일 크고요. 네. 탑픽을 보면요. 일단 대형주 중에서는 SM입니다. 이유는 중국 본토가 열린다는 전제하에 중국 텐센트 지분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자회사로 DOU를 보유해서 중국 현지에서 DOU 버블 차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SM 그리고 또 SM은 아티스트도 많지만 한한령 이전에 중국에서 소위 말하는 떴던 아티스트들도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그게 네. 있고요. 그다음에 중소형주로 보면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K-팝의 눈높이가 엄청 높아지면서 중소형주의 주가가 오히려 소외를 받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왜 했나 생각을 해봤는데 오히려 이 중소형주랑 엔터주는 주로 각 엔터사마다 흔히 말하는 좀 유명한 대표 아티스트 하나 있거든요. 그 아티스트가 이번 낸 앨범이 잘 되면 주가 오르고 그런 거였는데 오히려 눈높이가 K-팝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대표 아티스트 하나 좀 잘 되는 거 가지고는 더 이상 주가가 그 이상 올라가기에는 이제는 쉽지 않은 형국입니다. 그래서 좀 이 K-팝 엔터테인먼트 주들도 그 K-팝이 글로벌화 되면서 오히려 양극화가 좀 진행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좀 제가 보기엔 대형 엔터주로 좀 이렇게 좀 포커싱하는 게 어떤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성만 의원과 저희가 가끔 만나지만 어쨌든 그동안의 탑픽은 하이브가 주요였었는데 그죠? 오늘은 이제 뭐 하이브가 안 좋다는 의미는 아니겠죠. 그죠? 오늘 그렇죠? 네. 오늘은 이제 SM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탑픽으로 말씀해 주셔서 그 부분이 눈에 띄고요. 네. 내일 스페셜리스트 예고하겠습니다. 내일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님 모시는데요. 네. 통화정책 관련해서 지금 환율이 1,400원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또 미국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환율 얘기, 외환시장 얘기 집중적으로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페셜리스트는 리딩 투자증권 유성만 애널리스트와 함께 엔터주 이야기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